아르테미스 3, 아르테미스 2 발사가 대형 SLS 로켓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기를 희망하는 계획. 수년 동안 아르테미스 3호는 마침내 인류를 달로 복귀시킬 임무로 여겨졌다. 하지만 발사가 가까워지자 나사, 엔지니어들은 진짜 위험이 단순히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지구 너머 인류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 충분히 오래 생존하는 문제였다. 중도에 변경된 임무. 2024년까지만 해도 나사는 아르테미스 3호를 50여 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복귀시키는 임무라고 설명해왔다. 대중을 향한 발표는 달 표면의 발자국, 역사적인 사진, 그리고 인류 탐사의 또 다른 결정적 순간에 집중되었다.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는 임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6년 초 나사는 조용히 프로젝트의 구조를 변경했다. 아르테미스 3호는 여전히 거대한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로켓에 실려 발사되겠지만 실제 착륙 계획은 일정에서 사라져 다음 임무로 미뤄졌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결정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다. 아르테미스 2호가 열흘간의 비행을 통해 이미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달 궤도를 성공적으로 선회했기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구 저궤도를 넘어 마침내 탄력을 받기 시작한 나사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 엔지니어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것이 전혀 달랐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달에 도달하는 것 모습이었기 더 이상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니었다. 2026년 거대한 착륙선을 운용하며 조용히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유지하고 궤도상에서 아르테미스 3호는 여전히 위험천만한 우주 발사 지형을 탐사하고 SLS, 장기적인 운영을 로켓에 실려 발사되겠지만 이것이 임무의 착륙 계획은 일정에서 사라져 이러한 깨달음은 임무로 아르테미스 계획을 단순한 상징적 복귀에 이 결정은 그보다 훨씬 거대한 목표로 탈바꿈시켰다.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가 달을 잠시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달 언젠가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을지를 시험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남극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 과거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적도 부근에 착륙했다. 그곳은 햇빛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쉬웠고 넓게 펼쳐진 평원 덕분에 착륙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거리와 경사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었다. 나사의 새로운 목적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르테미스 미션은 달의 남극을 향하고 있는데 이곳은 극한의 조명과 험준한 지형이 특징인 지역이다. 지평선 근처에서 태양은 수평면 위로 겨우 고개를 내밀 뿐이다. 이로 인해 크레이터와 절벽, 산등성이를 따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칠흑 같은 그림자가 끝없이 길게 늘어진다. 이런 조건에서는 거리감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바위와 구덩이, 그리고 경사면이 어두운 명암의 띠로 한데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나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표면은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신 반면 바로 옆의 그림자는 너무나 어두워서 우주 비행사들이 불과 몇 미터 앞의 장비를 점검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다. 이곳의 일부 크레이터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본 적이 없다. 기온은 영하 200도 화씨, 영하 328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표면 아래에 얼음을 보존하기에 충분한 추위다. 바로 이 얼음이 나사가 이곳을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향후 미션의 성패는 달의 얼음을 식수와 호흡용 산소, 그리고 로켓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 지형 그 자체도 또 다른 위험을 예고한다. 나사 감찰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남극 일부 지역은 경사도가 20도에 육박하며 불안정한 지면 위에는 집보다 커다란 바위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셰클턴 크레이터 하나만 하더라도 그 깊이가 그랜드 캐니언보다 깊다. 과거 아폴로 대원들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에 착륙할 때도 수동으로 하강 경로를 수정해야 했다. 아르테미스 우주 비행사들은 시야가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더 어둡고 험한 지역에 접근하면서 결국 이와 비슷한 기동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더 이상 아르테미스를 단순한 달로의 복귀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다. 목적지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곳의 환경은 아폴로가 한때 의존했던 거의 모든 규칙을 바꿔놓고 있다. 아르테미스는 더 이상 단일 미션이 아니다. 나사가 달 남극의 환경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직시하게 되면서 아르테미스 계획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달 착륙을 중심 사건으로 다루는 대신 나사는 시스템을 하나씩 검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했다. 2026년에 발표된 수정된 아키텍처에 따르면 이제 아르테미스 3호는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임무가 아니다. 그보다는 실제로 달을 향해 내려가기 전 전체 착륙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궤도 리허설이 되었다. 오리온 우주선은 여전히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발사되지만 이제 핵심 목표는 궤도에서 스페이스 X나 블루 오리진이 개발 중인 민간 달 착륙선과 도킹하고 인원을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사는 실제 착륙 임무를 시도하기 전 승무원들이 통신, 추진력, 탐색, 생명 유지 시스템은 물론 우주선 간 이동 능력까지 완벽하게 점검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지연은 현대달 탐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 아폴로 시대에는 단일 통합 프로그램 내에서 제작된 하드웨어를 통해 나사가 임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다르다. 수많은 민간 기업과 다양한 우주선, 그리고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여러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 착륙은 이제 아르테미스 4호로 넘어갔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 궤도에서 대기 중인 민간 착륙선으로 갈아탄 뒤 달 남극 인근에 발을 내딛게 될 예정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전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나사 내부의 시각은 다르다. 아르테미스는 더 이상 하나의 목적지만을 향한 단일 미션이 아니다. 이제 각 단계의 성패가 다음 단계의 안전한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운영의 사슬이 된 것이다. 달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 기계들, 달 궤도에서 달 표면까지 우주 비행사를 실어 나를 이 우주선은 아폴로 계획 당시에 사용되었던 소형 기체들과는 거의 닮은 구석이 없다. 나사의 초기 달 착륙선 높이는 약 7m였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인간 착륙 시스템은 그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사 감사관에 따르면 달 탐사용 스타쉽의 높이는 52m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착륙선보다는 오히려 15층짜리 건물 높이에 더 가깝다. 기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착륙 후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으로 내려가기 위해 30m가 넘는 높이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이 엘리베이터는 벌써부터 나사의 주요 걱정거리가 되었다. 만약 임무 도중 고장이 나기라도 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으로 돌아올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난관은 착륙선이 달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스페이스X는 우선 지구 저궤도에 거대한 추진제 저장고를 배치한 뒤 초저온 메탄과 산소를 실은 보급선을 10차례 넘게 발사하여 연료를 채울 계획이다. 이 발사들은 달 착륙선이 도착해 먼 우주로의 여정을 위한 연료를 보급받기 전 궤도상의 연료 보관소를 미리 가득 채워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의 우주 비행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시도는 단 한 번도 전례가 없었다. 아폴로는 단 한 번의 연속적인 임무로 달을 향해 직접 발사되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다르다. 궤도상에서의 연료 보급 작전과 거대 우주선 간의 연료 이송, 그리고 비행사들이 탑승하기도 전에 기체들이 수개월간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작동하며 대기하는 과정에 의존한다. 나사는 실제 비행사를 투입하기 전 반드시 무인 상태에서의 시연 착륙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테스트조차 실제 임무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엘리베이터와 생명 유지 장치의 일부 구성 요소처럼 비행사를 위한 핵심 시스템들이 로봇 버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가지 불편한 현실이 생긴다. 엔지니어들이 착륙선에 달 왕복 능력을 입증해낸다 하더라도 정작 비행사들이 마침내 그 안에 발을 들였을 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결정적인 의문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목표는 착륙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나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류가 다시 달 표면을 밟을 수 있느냐가 아니다. 아폴로 계획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답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그보다 훨씬 까다로운 난제에 도전하고 있다. 인류의 영구적인 상주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과연 달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달의 환경은 끊임없이 이 구상을 가로막는다. 달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거의 28일 동안 지속되며
이는 2주 동안 햇빛이 쏟아지는 낮이 지나면 뒤이어 2주 동안 칠흑 같은 어둠과 극한의 추위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특히 남극 근처의 영구 음영 분화구는 기온이 영하 240도 아래까지 곤두박질친다. 열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는 방전되고 전자기기는 순식간에 파괴될 만큼 치명적인 추위다. 그리고 여기에 먼지가 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먼지를 월면 활동 중 최악의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입자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데다 전기적 성질까지 띠고 있어 밀봉 장치나 연결 부위, 구동 기계의 아주 작은 틈새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르테미스 계획이 탐사보다는 점차 기반 시설 구축의 성격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다. 나사의 장기 계획에는 가압 거주형 로버와 자율 화물 운송 시스템, 통신 위성은 물론 바퀴 달린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없는 깊은 크레이터 내부로 뛰어들도록 설계된 도약형 드론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사는 또한 태양광 에너지 하나만으로는 길게 이어지는 밤의 어둠 속에서 달 기지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면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로봇 탐사선들은 이미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퍼 VIP-2R 로버가 달 남극 근처에서 물 얼음을 찾아낼 예정인 가운데 민간 착륙선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형의 안정성과 먼지의 거동, 그리고 월면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모든 미션은 동일한 목표를 지원한다. 나사는 더 이상 짧은 방문 뒤에 긴 공백이 이어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매 미션이 장비와 지식, 기반 시설을 남겨 다음 승조원이 이를 물려받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달 탐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달은 단순한 목적지에서 벗어나 인류가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일터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달의 레이스. 아르테미스 계획이 장기적인 건설 프로젝트로 진화하면서 또 다른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달은 단순한 과학적 탐사 대상이 아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30년 이전에 우주 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창어 탐사선들은 나사가 향후 작전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남극 지역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지역들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영구 음영 지역인 분화구에는 활용 가능한 물얼음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근 능선은 달의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정적으로 태양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높은 착륙 후보지는 한정되어 있다.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협력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그 파트너들은 이 틀에서 벗어나 별도의 국제달 연구 스테이션을 독자적으로 개발 중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우주 탐사가 상징적인 업적과 과학적 협력에 집중했다면 아르테미스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기반 시설의 구축이 곧 영향력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단 달 남극 인근에 거주구와 전력 시스템, 통신망, 그리고 보급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미래의 탐사 임무는 더 이상 미개척지에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현장에 합류하는 셈이 된다. 나사가 착륙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속도를 늦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향후 우주 비행사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면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착륙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폴로 계획이 인류가 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 아르테미스 계획은 인류가 그곳에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